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2일은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1977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가세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된 그 날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법 개정이야 그 이전에 이제 됐지만은 77년 7월 1일 날 이제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은 약 뭐 6개월 내지 1년, 또 긴 거는 뭐 2년, 3년, 도저히 준비가 안 된 거는 더 그 긴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든 부가가치세가 이제 1977년 12월 22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행이 된 거죠. 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영어로 얘기하면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VAT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 Goods and Service Tax에서 GST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GST보다는 이제 VAT로 많이 알고 있죠. 부가가치세. 그야말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니까. 자, 그런데 이 세금을 낼 때 보면은 꼭 그냥 생돈, 내 아까운 돈이 그냥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음,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그 차액을 갖다 이제 그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건데, 어, 글쎄요, 이게 뭐 직종에 따라서 그 다르겠지만,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내는 것도 있고, 뭐, 반기마다 내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세금 내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아니면 1년 단위가 됐든, 세금을 내려고 하면 괜히 아까운 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또 이 세금이 과하다 보면은, 세금을 어떻게 좀 덜 내볼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쁜 말로 표현하면 탈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 또 이제 절세,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낼 때 이제 참 정말 이 정말 세금이라는 게 이제 뭐 바로바로 그 발생될 때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일정한 그 기간 단위로 해서 이제 합산해 갖고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 수많은 돈을 다 쓰고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뭐 빚을 줘서 뭐 세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세금을 낸다든가. 하여튼 어찌됐든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이제 얘기하면 나라 돈이죠. 개인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업 돈도 아니고. 단지 그 기업이 그 세액이 발생한 그 기간에 기업이 갖고 있다가 일정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세무서에다 납부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시스템인데 왠지 모르게 그 돈을 낼 때쯤 되면은 괜히 그 공돈 나가는 것 같고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도 뭐 사업을 참 좀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사가 좀 잘 돼갖고 나도 세금을 좀 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장사가 안 되면 세금을 낼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뭔가 그 매출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세금이 발생이 돼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뭔가가 그 경제 활동을 하면 이제 세금이 발생이 돼요. 정말 참 주머니에는 돈은 없고 그러다 이제 거기서 진짜 그야말로 이득을 본 그 밸류 그러니까 프로피트죠. 이익금에서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사무실도 유지해야 되고 차도 끌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뭐 겉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설사 남는다 손치더라도 수금이 제때 안 돼서 수금이 안 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장부상으로는 뭐가 남아 있는데 어, 유동자금이라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쓰러지거나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참 이 기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야속하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리는 커다란 기업가를 보면 괜히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 버는 건 괜찮은데 내가 아는 듯한 사람이 잘 되면은 괜히 이상하게 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뭐 그런 거. 참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런 경험을 다들 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참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갖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 열심히 꼬박꼬박 어, 진짜 아주 그 성실한 납세자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뭐 기업을 하든 개인이든 그렇다고 보고 아, 도저히 이제 기업 운영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 경영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참 뭐 매몰차거나 야속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기업 환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 태도, 그다음에 절박한 심정 이런 것들 그야말로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그걸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가치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가치가 더 그러니까 원가 위에 올려 붙여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얘기예요. 세금의 원칙이 있죠. 돈이 흐르면 그 흐르는 데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이게 세금의 원칙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뭐 경제학 공부를 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영어로 봐도 그 말이 딱 맞아요. value added tax. 값어치 위에 어떤 가치 위에 올라가는 added 되는 그러니까 added 된 가치도 되고 그다음에 글쎄 어떤 이 원가라는 개념이 있다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그 이제 뭐 비용이나 프로피트가 있겠죠. 그에 대한 그 이제 세금을 갖다 규정한 게 바로 이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goods and service tax. 그러니까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있는데 저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죠.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이익을 붙여갖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붙는 텍스다. 세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또 줄여서 구스 서비스니까 GST라고 하네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하고 영문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은 달랐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부가세는 재화 및 서비스세로 알려져 있는데 점진적으로 평가되는 세금이 그 한 종류다. 글쎄요, 점진적으로 평가된다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어, 재화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판매가 될 때 거기에 붙는 부가가치 그거에 대한 세금이다라는 얘기예요. 최종 소비자에 대한 생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부과가 된다. 네,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제 매출을 하면 매출한 상태에 그 세금이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내가 매입을 하게 된 세금을 뺀 나머지를 내는 거니까 그 뺀다라고 하는 것은 환급이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세금 계산은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지는 자가 반드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이 된다. 직접세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 그렇죠. 이 기업이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매입을 해갖고 또 그 매입된 것을 또 조합을 해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넘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 그걸 직접 누가 누구한테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모든 지역에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수출품은 종종 면제가 된다. 예, 우리나라도 수출품은 면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보통 목적지세로 시행되는데 여기서 세율은 소비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매 가격에 적용이 된다. 우리나라는 10%죠. 예. 부가세, 부가가치세, GST, 일반 소비세라는 용어로 혼용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총 세수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20%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데 그중에 20%가 바로 이 부가가치세가 그 20%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그 큰 거죠. 국가로 봐서는. 부가세를 뭐 5%로 낮춘다든가 아니면 뭐 없앤다든가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엄청 그 펑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없앤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10% 부가세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나라도 있어요. 2023년 6월 현재 유엔 정회원국 193개국 중 미국을 제한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해서 175개국이 부가가치세를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판매세 제도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 종종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거기서 물건을 사면은 영수증을 갖고 출국을 할 때, 그 해당 나라에서 출국을 할 때 세무 그 당국이 나와 있는 그 사무실에 가서 뭐 영수증 보여주고 그러면 저 부가세를 그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물론 그런 나라도 있을 거고 안 해주는 나라도 있겠지만은 전에 그 독일을 갔다 올 때 보면 독일에서는 좀 환급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큰 금액이 아니면은 뭐 귀찮죠? 거기 물건 들고 쫓아가고 영수증 보여주고 잘 통하지 않던 말 갖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것도 집요하게 해갖고 또 환급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소비세는 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고레가 거하는 간접세 한 종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주목하여 과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VAT, Value Added Tax라고 부른다. 또는 GST라고 부른다 이거죠. 근데 우리도 부가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영문 약자로 VAT라고 쓰죠. 바로 Value Added Tax입니다. VAT 포함, VAT 제외, 뭐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낼 때 이제 그 반드시 표기를 해주죠. 그러지 않으면 10%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적인 조세로 부가가치세의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54년 프랑스가 최초라고 할 것이다. 네,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이 제도를 시행을 했다는 얘기겠죠. 1954년 부가가치세 도입은 종전 소비세의 불완전한 거래세, 판매세를 조합한 것을 대신한 것으로 공업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 제도였다라고 하네요. 공업 부분이라는 게 공산품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제 시행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서비스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이후 1968년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도매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용역, 서비스죠.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실질적 의미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 굿 앤 서비스에 관해서 그것들이 움직일 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는 세금이 붙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이 개념 및 이론적 생성에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판매세의 발전 단계를 주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 이론적 근원은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이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은 부가가치세가 시장제도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국가 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세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봐서는 뭐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해갖고서 사람 힘들고 귀찮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도입 볼까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30여 개 국가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 7월 1일 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뭔가 부가 이 세금을 이제 납부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오늘 바로 오늘이 22일이죠. 12월 22일부터 이게 이제 실제로 세금이 거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볼까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표준 방법은 기업이 제품 가격에서 이전의 제품 가격에 대해 지불한 모든 세금을 뺀 일부를 빚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세금, 매출에서 발생된 세금, 그다음에 매입에서 발생된 세금을 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환급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뺀 그 금액은 세금이기 때문에 내 국가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일이 되면 그때 이제 돈 들고 가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징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계좌 기준 또는 송장 기준이 될 수 있다. 아, 글쎄,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돈이 실제로 글쎄 저기 이제 이게 해석이 크게 좀 어렵네요. 뭐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부가가치세 납부일이 있죠. 25일이죠. 막 분기만 25 25일인가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뭐 6개월 만에 내는 경우도 있고 또 3개월 만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도 이 세금 납부하는 일에 별로 그 신경을 안 써갖고서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에서 얼마나 그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자, 각 판매자는 청구서 방식으로 산출물에 대한 부가세율을 부과하고 구매자에게 부과된 세액을 나타내는 특별 청구서를 전달한다. 이게 세금 계산서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세금 계산서 이 부가세 계산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어, 그러니까 물품이 100원이다. 그러면 부가세 10%니까 110원이 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은. 근데 이제 어, 이렇게 그걸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물품이 100원이다 그러면 그 100원의 10% 세금은 10원이죠. 10%니까 10원이 세금이고 물품의 원가는 9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90원이면 그거의 10%니까 99원이 이제 되는 게 맞죠. 이제 부가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제 그런 그 이제 엉터리 세금 계산서가 나갈 수 있는데 물론 뭐 요즘은 전산 처리기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다 수기로 해서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자, 그다음에 40번 볼까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익을 정부에 지급을 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개인이 글쎄 뭐 개인이 개인 명의로 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뭐 개인 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는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뭐 개인 사업이 됐든 아니면 법인 사업자가 됐든 세무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죠. 내가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를 좀 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은 뭐 요즘은 뭐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세무서 직원이 그러면 당신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요? 해갖고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뭐 사무실이. 왜냐면 이게 오일형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을 갖고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러 그때 옛날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지만 국가별로 이직률 등록이 의무화되는 기준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네, 이직률 등록. 글쎄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과세사업자는 자연인,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다른 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과세 당국에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세율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10%입니다. 이것도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적은 건 아니죠. 근데 헝가리가 27%라고 하네요. 헝가리 엄청날 것 같습니다. 최저는 이란이 3%. 세율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뭐 인상이 됐다, 뭐 아니면은 뭐 인하가 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여집니다. 53번 볼까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으로 각국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 및 납세를 좀 연장해 준다는 얘기겠죠. 기간을 조기 환급 등의 세무행정 조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비를 진작하고 사업자들이 세액 부담 및 유동성 능력을 완화하고자 했다. 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자영업자들이 그냥 애를 많이 먹었죠. 그때 당시에 막 자살을 하고 하는 그런 자영업자가 있어갖고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국회 앞에 와서 막 노제를 지나고 그 빈소를 차려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거기를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갖고 그 와중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최저임금을 안 주면 잡아가겠다 뭐 법적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참 자영업자들 어, 네,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은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얘기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볼까요? 부가가치세는 개인 실수요자들이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좀 부담되죠. 실수요자의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 그렇죠. 최종적인 수요자가 이제 세금을 이제 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일부 비평가들은 그것을 퇴행적인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수입의 비율로 더 많이 낸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일정하게 10%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10%가 크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10%가 상대적으로 작죠. 네. 금액은 똑같겠지만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옹호론자들은 소득과 세금 수준을 연관짓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비례세라고 주장한다. 매출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비례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 지급을 제도함으로써 빈곤층의 세금 부담을 낮췄다. 뭐 여러 가지 그 세금 제도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역 자유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더욱 중요해졌는데, 그러니까 관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부가가치세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손실된 관세 수입을 대체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이제 이 무역 전쟁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그러니까 지지난번에 그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큰 관세를 이제 높이 매겼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더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특정 산업, 예를 들어서 소규모 서비스의 경우 특히 현금 거래가 지배적인 산업에서 부가가치세 회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주 작은 그 영세업체 이렇게 하고는 현금으로 내면은 얼마, 그다음에 이 세금을 회피할 수 없는 그 방법이 바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정상적인 가격이라면은 현금으로 낼 때는 뭐 10% 깎아준다든가. 왜냐면 현금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과세로 잡히질 않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소득세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빈약한 그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는 그 작은 그 차액이 그냥 그 크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데가 많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게 불법인데 뭐 그러나 뭐 다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뭐 카드 없는 사람한테는 현금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현금 받았다라고 제대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신고를 안 하면은 그 인정과세라고 해갖고 세무서에서 또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상세한 건 아니고 굉장히 개략적이면서 그다음에 경제학적인 그런 용어나 개념이 나왔을 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기본적인 얘기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가 이동을 할 때 그 흐름에 분명히 이 돈이 이제 추가로 발생이 되는 그 이제 프로피트나 뭐 비용 같은 것들이 따로 붙죠. 그에 대한 세금은 10%예요. 그래서 내가 매입한 그 어떤 물품들에 대한 그 부가세, 그다음에 매출을 올렸을 때 발생된 그 부가세, 그 차액을 갖다가 내가 세무당국에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모티콘은 후덜덜덜하고 이제 떨고 있죠. 그만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 모든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갖고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후덜덜덜 하는 사람한테 가져간 돈이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세율을 낮추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이제 합의해서 깎고 이게 낮추는 거지 뭐 일방적으로 뭐 누구 맘대로 낮추는 건 아니죠. 세금을 낮춰줌으로 인해 갖고서 뭐 그 분야 산업이 더 활성화된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정책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이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철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멋있게 이제 절세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또 세무조사가 이제 나오죠. 저도 세무조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들게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아, 나 세금 많이 내고 싶은데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고. 눈물 나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제 적자 표시가 안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제 매입이 많으면 이제 매출 적었을 때 적자 표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사업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게 흑자로 전환됐을 때 그걸 이제 줄여서 흑전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 굉장히 기쁜 날이죠. 흑자 전환하는 거. 정말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흑자 적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부를 기록할 때 손해를 보면은 이제 빨간 잉크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붉은 적자에서 그다음에 글자 자자에서 그게 적자고 그다음에 이익을 봤을 때는 까만 잉크로 쓰기 때문에 검은 흑자를 써서 흑자입니다. 그게 그 흑자 적자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용어죠. 적자를 아까지라고 합니다. 빨라는 게 아까이니까. 그다음에 글쎄요, 흑자는 구로지라고 하나요? 흑이 구로니까. 네, 아까지. 아마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용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구로지는 몰라도 아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일본의 잔재가 아직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일본의 잔재를 털어낸다. 그러면 이런 어느 생활부터 털어내야 되지. 일본하고 척지고 등지고 사는 거 그렇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도 뭐 일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 어찌됐든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롱 TV에서 알아본 부가가치세 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